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24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매일같이 힘든 시장이 연속이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힘들었던 시장이었을 것 같아요. 무려 코스피가 2.6% 급락이 나왔었고 또 별다른 반등도 없었죠. 또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무려 3.3%. 이 정도면 거의 폭락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오늘 정말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슈와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 자, 오늘은 원자재 관련주인 포스코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2% 이상의 급락이 나왔어요. 정말 대형주가 이렇게 크게 빠지는 것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또 새벽에 테슬라가 한 차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가 좋지 않은 시장에서 더 좋지 못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리노공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죠.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첨보까지 2차전지 관련주가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왔었죠. 자, 이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약 1조 원 규모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외국인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참 이게 시장이 쉽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급이 그래도 안정화가 돼 있었다면 그나마 우리가 위안을 삼아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은 시장도 좋지 못했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좋지 못했었던 이중고를 겪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지수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많은 순매도 물량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카카오. 오늘 간신히 9만원을 지켰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마찬가지로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또 오늘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던 삼성 SDI.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HMM, 카카오뱅크, 포스코, NC소프트, 신한지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전부 다 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했고 개별 종목으로는 하이브, 주성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네요. 개별 종목은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정말 좋지 못했어요. 지금 보시면 S&P 500은 1.8%,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2.6%, 다우지수는 1.4%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S&P 500 모두 직전 저점을 이탈하고 종가가 오히려 더 낮은 곳에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2% 가까운 급락이 나왔는데 장중에 선물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나스닥 선물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2.7%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나스닥이 2.5%의 급락이 나왔었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장중에 2.7%의 급락이 나오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스닥 선물지수가 5%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아시아 시장에 모두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살펴봐도 일본 니케이가 2.3%, 대만도 2.3%, 상해 지수는 0.9%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 어제 영상 댓글에도 보면 요즘에 시장 상황이 정말 좋지 못하다 보니까 더 나빠지기 직전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손실을 인정하고 끊고 나올 시점은 분명히 지났다.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내가 손절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많은 손실을 다 확정지을 수밖에 없고 단지 공포심에 일단은 팔고 보자. 그런 관점만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최저점에서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손실 중일 테고 저도 마찬가지로 주력 종목 중에서 두 자릿수의 손실률을 보이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절대 매도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빠져나올 타이밍이 이미 지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전쟁 이슈라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왔었어요. 우리가 이 공포심의 구간만 잘 견디고 이겨낸다면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거시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이 최저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진입을 하셨을 텐데 지금처럼 급락장은 처음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쟁 리스크는 항상 그래왔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는 이유가 바로 푸틴이 군사작전을 선포했다, 이런 이슈가 장중에 나옴에 따라서 이게 전면전으로 번진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감에 시장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푸틴 입장에서는 돈바스 지역 내라고 한정을 지었지만 이게 확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고, 또 그 때문에 국제유가도 장중한테 $100를 돌파했었죠. 자,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저도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우리가 조금 참조할 수가 있고, 내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항상 과거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은 나스닥 지수를 통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코스피를 통해서 지난 9.11 테러하고 또 2003년 이라크 전쟁, 그리고 2014년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 그 당시의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9.11 테러가 있었던 2001년 9월 11일 9월 11일이 이 당시예요. 이때 장중 낙폭을 보면 코스피가 무려 12%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자, 지금까지 살면서 저도 코스피가 12% 급락을 보여주었던 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물가물한데, 그런데 한번 살펴볼게요. 약 3주 정도죠. 더 빠질 것처럼 지수가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빠지지 않았고 이렇게 더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03년 이라크 전쟁. 자, 이라크 전쟁은 2003년 3월 중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될 거예요. 정확하게 전쟁이 발발했고 그 직전부터 지수가 급락을 보여주었고, 막상 발발하고 나서부터는 저점을 다지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이었던 2014년 3월, 이 당시에는 크림반도가 병합이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실제로 그 시점이 저점이었었고, 오히려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 항상 전쟁 리스크는 지금과 같은 패턴을 보여주었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린다고 해도 막상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시점이 다르고 또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앞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매도한다는 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손실이 정말 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일 텐데 이거를 단순히 공포심에 다 날려버린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어렵더라도 조금은 기준을 삼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의 급락이 조금 더 세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월달에 이미 금리 인상 때문에 투심이 많이 악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투심이 악화된 상태에서 또 이런 전쟁 리스크를 맞이하다 보니까 더 세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본다면 제가 가장 예시를 많이 들고 있는 2020년 3월달 이때죠. 자, 이 구간의 급락장에서 크게 손절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좋은 시점으로서 바라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구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너무 지금 닥친 이런 구간만 이렇게 좁게 보지 마시고요. 올해는 1년이란 기간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10개월이란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 기간 안에서 저는 지금 순간은 잠시 찰나의 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과연 정말 올해 말이 되었을 때 그때 2월 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런 점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조금 더 릴렉스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2.4% 이 정도의 낙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제 장중 나스닥 낙폭이라든지 여기에 더해서 나스닥 선물지수의 급락까지 그 두 개를 모두 연결지어 봤을 때는 저는 코스피가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내 증시는 아직 전저점을 이탈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가스, 유가,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 이런 업종이 아니라면 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을 텐데, 그리고 이 시점에서 기준을 삼아 볼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만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업종과도 한번 비교해보고 과연 얼마나 덜 하락했는지, 아니면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보다 양호하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고
업종 대비 선방하고 있구나.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딱히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실률이 몇 %이기 때문에 우울하고 좌절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업종 대비 얼마나 덜 하락했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처럼 2%가 넘는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 이런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참조를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결론을 내려보면 오늘 기사를 통해서 군사작전 얘기가 나왔는데 과거 데이터는 전쟁 이슈는 지수가 터닝 포인트 할 수 있었던 그 변곡점이었었다. 그 점을 유심히 보시면서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은 긴 관점에서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었는데 오늘 더욱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들 항상 힘내시고요. 분명히 하반기에는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으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시장을 대응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